유독 이 홈디포만은 한국에서 비슷한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홈디포 매장 하나가 평으로 환산하면 한 3,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용품들이 많네요. 미국의 아저씨들을 상징하는 장소나 물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뉴발란스 신발과 픽업 트럭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가게로는 지금 보시는 홈디포가 있을 겁니다. 홈디포는 거대한 철물점인데요. 사실 현재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소매점 업태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오피스 디포와 같은 문구점이라든지 창고형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있으면 대부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유독 이 홈디포만은 한국에서 비슷한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단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왜 미국 문화를 대변하는 소매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렇게 그 통로식으로, 복도식으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홈디포 매장 하나가 평으로 환산하면 한 3,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제곱미터로 하면 9,754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축구장 하나보다 홈디포 매장이 더 큰 겁니다. 이 넓은 공간을 모두가 이제 철물점 매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물건들을 보시면 이렇게 뭐 가정용품들도 있고요. 쓰레기 용품 이런 데는 좀 소소한 가정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각종 공구, 특히 여기는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인트 상담도 해주고요. 확실히 봄에 오니까 병원용품들이 많네요. 여기 이게 시즌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바베큐 용품들이 나와 있는데 여름쯤 되면 이제 잔디깎기 기계들이 많이 내놓고, 겨울에는 또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삽이나 포크 같은 여러 가지 또 관리용품들도 있고요. 여기 장작도 있고요. 직접 화단을 만들거나 정원에 어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블럭 같은 것도 여기에 있고요. 좋은 것 같네. 홈디포는 1979년에 버니 플랭크와 아서 블랭크라는 두 명의 창업자가 창업한 소매점입니다. 원래 이런 주택개선용품 판매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가 됐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곳이 바로 홈디포입니다. 당시에 아틀란타에서 두 곳의 매장을 열었는데요. 2024년 현재 전국에 2,004곳의 매장을 둘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홈디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역이 저는 바로 여기 목재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목재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무를 직접 사서 뭔가를 잘라서 만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다들 많이들 아파트에 사시니까 집 수리를 한다, 집에 손질을 한다라고 해봤자 샤워헤드를 고치거나 전구를 갈거나 이 정도 수준이 다른데, 여기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집 내부 페인트 칠부터 해서 화단을 또 새로 만든다든지 문을 교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웬만한 수리는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제품을 이렇게 한 곳에서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홈디포는 미국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매점인 것이죠. 개개인의 주거관리 수요가 크다 보니까 국내에는 동네별로 조그맣게 있는 철물점이 이렇게 미국에는 도시마다 크게 코스트코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수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홈디포입니다. 94년, 30년 전으로 보면 홈디포의 주가가 한 8달러 정도, 8, 9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330달러 정도 수준으로 40배가량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S&P 500이 10배, 그리고 나스닥이 20배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홈디포의 성장세가 더 컸습니다. 지금 현재 홈디포의 시가총액이 3,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조 원, 455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63조 원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인 겁니다. 시총 2위 하이닉스가 126조 인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3배 이상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가 이제 로우스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규모는 홈디포가 훨씬 더 큽니다. 2배가량 큰데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홈디포는 연간 217조 원, 로우스는 한 120조 원 정도를 했으니까 홈디포가 2배 가까이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 근래 몇 년은 홈디포나 로우스와 같은 주거 개선 용품 업체에 그렇게 좋은 사업 환경은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대의 30년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가 7%입니다. 집주인들이 이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가 좀 돼야 낡은 집으로 좀 들어와야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도 좀 하고 잔디도 좀 손보고 정원도 손보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이런 홈디포의 그 제품 수요가 생길 텐데 그런 수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홈디포와 로스의 매출에도 타격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홈디포의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로우스는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하락폭 차이가 있죠. 로우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고객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체는 개인 고객도 타겟으로 하지만 건축업자라든지 전기공사업자, 인테리어업자와 같은 그런 전문가 고객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우스는 개인 고객의 비중이 75%, 전문가 고객의 비중이 25%인 반면에 홈디포는 개인 고객과 전문가 고객 비중이 50대 50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를 펼친 것이 금리 인상기에 매출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특징을 또 보면 기존 주택,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어진 주택의 거래는 거래 절벽을 막고 있지만 신규 주택의 거래는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대신 신축 주택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축 주택은 바로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전문가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홈디포가 전문가 공략 전략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에 홈디포는 미국 최대 지붕자재 용품 업체 중에 SRS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업체를 약 180억 달러 주고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큰 돈이지만 인수를 마무리를 한다면 지붕이라는 좀 더 전문화된 영역에서 보다 심도 있는 제품과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전문가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까지는 홈디포와 로스의 매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견고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같이 내놓는데요.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주택 거래 수요도 일시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미국의 아저씨들이 또다시 페인트 칠을 하고 집을 수리하고 나설 겁니다.